주식값이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그 근거가 거래가 많이 줄은 거야. 다 네 책임이야, 이 새끼야. 알고 사인하는 거야? 거래가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럼 거래가 진짜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한번 들어가 봐라. 자, 제 걸 못 믿겠으면. 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거의 1년째 거래량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거래량을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래량으로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물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거래가 80%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엄청난 장난이고 선동이고 조작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첫 번째, 아파트 실거래는 계약하자마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신고한다고? 한 달 내에만 신고하면 되죠. 30일? 네. 그렇죠. 30일 내에 신고하면 되죠. 그러면 6월 달 거래량은 7월 31일에 취합이 완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6월 초에 6월 한 20일쯤에 나와갖고 항상 그 이야기잖아요. 7월이네. 7월 20일쯤에 나와갖고 거래량이 급감했다. 규제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6월 달에 12,000건이었는데 지금 2,000건밖에 안 된다. 80% 급감했다. 90%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자, 7월 거래량은 언제 취합이 돼야 된다고? 8월 말일에 취합이 다 돼요. 근데 8월 말일까지 60일 동안 취합이 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60일이 끝나야 7월 1일부터 60일 동안 취합이 되는 건데 20일 취합된 거 가지고 다른 달 60일까지 취합된 거랑 비교해 가지고 정내 막내 하는 거는 첫 번째 부동산 데이터를 잘 모르거나 두 번째 그걸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란 소리 하지 말아야지. 왜냐? 그럼 11월 때부터 계속 매달 10일이나 20일 사이에 나와 계속 이야기해. 지난달에 대비해갖고 지난달에 거래가 얼마였고 1월달에 거래가 얼마였는데 얼마 뭐 60% 가지고 50% 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 그걸 모르면 전문가라는 딱지를 떼야 되는 거고 알면서도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볼 때 별로인 거야. 그래서 지금 6월달, 7월달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안 되는데.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7월 29일인데 28일자까지 취합된 게 있으니까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7월 달은 2,498건이고요. 6월 달은 5,724건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이 5,724건이었는데 7월 달이 2,400건이니까 거의 50% 이상 빠진 건 맞죠. 그건 맞아요. 팩트예요, 팩트. 4월이나 5월 달은 3,300건, 2,400건. 그래서 지금 보면 7월 달은 4월 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하늘색이 4월 달인데 이 보라색이 있잖아요. 7월이거든요.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거 봐요. 6월 달 대비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6월 달 지금 12,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 12,000건이잖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많은 거. 비교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건데 엄청 키 크고 싸움 잘하는 형하고 대학생 형하고 초등학생하고 비교하면서 얘는 싸움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평균은 뭐냐? 자, 최근 10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 매달 평균 거래량은 5.8K, 그러니까 5,800건이에요. 10년 평균은 5,800건이야. 자, 그러면 최근 5년 평균이 중요하잖아요. 5년 평균은 3.8K, 3,800건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는 5,337건이에요. 10년 평균 대비로는 많은 건 아니지만 5년 평균 대비로는 3,800건보다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래서 7월달 거래량도 10년 평균 대비로는 적지만 5년 평균 대비로는 상당히 많은 수치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호도하는 거죠. 호도. 거래가 많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클릭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전문가 입을 빌리면 더 신빙성이 가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직방이 내는 데이터 뽑은 거 가지고 살짝 토시 몇 개 바꿔가지고 더 하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하나 남기죠. 알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더 짙게 돼봐야 알겠지만. 바로 이렇게 살짝. 앞에 넣는구나. 거래량이 80% 폭감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엄청 글씨 크게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깨알같이 작은 것으로 다 네 책임이야, 이 새끼야. 알겠지? 알고 사인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면 이런 거잖아. 그런 식인 거야. 알고 있는 거지. 신문 기자들도 알고 있는. 근데 그들의 비즈니스잖아요.
이걸 생각해. 비즈니스잖아. 그 사람의 이익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두 가지야. 진짜 그게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게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이익하고 내 이익이 부합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하락론도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옳은 거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모르면 그만둬야죠. 그 사람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렇게 책도 쓰고, 깨진다고 책도 쓰고, 뭐,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책도 쓰고, 막 그 책을 써서 파는 게 그 사람한테는 이익인 거지. 여러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막 부자 되고 이런 게 그 사람의, 아니, 그 집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진짜, 진짜로 사지 마요. 진심이에요. 진짜 이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익은 하락률을 더 펼쳐서 조회수를 더하고 자기의 출판이라든가 교육 사업이라든가 유튜브 조회수 이런 비즈니스를 더 하는 게 목적이지, 당신이 그래서 집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안 사가지고 이익이 기회비용이 좀 줄어들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야 돼. 저 사람이 말하는 이유가 뭐고 그 사람이 이익 구조하고 내 이익 구조가 일치됐는지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진짜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알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아니 진짜 모르면 그만둬야지. 진짜 아니 10년 동안 막 3-4배가 올랐는데 아직 내린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모른다고 그거를?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애도 알아. 집값 오른 거는. 길 가다 물어봐봐. 서울 집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뭐 10살 넘으면 다 알지. 그런 걸 뭐라고 해? 삼척 동자도 안다고. 요만한 애도 안다고. 그치? 그 이야기잖아. 10살이 넘으면 10년 동안 집값 오른 거 다 알걸? 근데 그런 데가 아직도 내린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과거 영상을 보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 몰두한 내가 왜 이 짓을 하겠어요?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나도 궁금하잖아. 근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잖아. 나도 규제 나오고 그러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왜 안 하겠어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또 막 분위기 막 좋으면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 물론 명의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런데 나도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6월달 거래량은 초반에 7월달 거래량은 스타트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28일에는 이제 지금 4월달 거래량하고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죠, 팩트. 그런데 그러면 4월달 거래량이 10년 평균 대비하고 5년 평균 대비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잖아. 거래량 떨어졌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그 근거가 거래가 많이 줄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살 사람이 없다. 그렇지. 그 이야기라고. 집이 떨어질 거라는 근거로 거래량이 줄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집이 떨어지려면요, 최근 5년 대비해서 집이 떨어지려면 서울 평균 거래량이 2,000건 미만이어야 돼요. 2,000건 미만일 때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게 더 맞는 말이죠. 왜 2,000건이 기준이에요? 최근 5년간 그랬다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12,000건이다. 그러면 엄청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10,000건 넘어가면. 왜? 10년 평균, 5년 평균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4,000건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 많이 줄은 건 맞지? 10년 평균보다 줄은 건 맞지? 5년 평균보다 높지만. 그러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량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떨어지는 거래량이니까. 최근 5년 보면은 2,000건 미만일 때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무슨 소리 하고 싶으냐? 지금 그래서 6월달 거래량이 2,400건인데,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줬잖아요. 떨어지고 있냐고요. 7월달 거래량이 2,400건인데, 지금 29일째 떨어지고 있냐고.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이 국가 공식 통계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주거의 문제는 되게 본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테너트 초이스라 그래갖고 내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전세를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 월세를 살 수도 있잖아. 그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항상. 근데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건 자유야. 본인의 자유.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지. 사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안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혹시 내가 즐겨 듣는 사람의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 잘 맞아왔는지, 혹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 구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익 구조가 내 이익 구조랑 맞는 것인지, 이런 거죠. 내가 집이 떨어진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게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건데, 실제로도 떨어져야지 듣고 있는 사람하고 동의하는 사람하고도 합치가 되니까 둘 다 이익이 되는 거다, 이런 거지. 근데 대부분은 혼자만 이익이 되지 않던가? 집이 오르든 내리는 거네. 그죠? 그런데
왜 서울에 사시면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10년 있으면 10년 중에 한 2, 3년은 떨어지고 7, 8년은 오르니까 상승론을 유지하는 게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많이 됐어. 그리고 실제로도 어차피 돈은 계속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면 그게 다 어디로 모여요? 서울로 모이잖아요. 네. 서울로 모이니까 서울에 유동성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서울은 구조적으로 집을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서울의 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본인의 자산 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3년에 나와서 5월인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오르나 내리나 보자. 오르나 내리나 보자. 그리고 나는 오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박제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네, 24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23년입니다. 3년 5월입니다. 3년. 그리고 제가 23년부터 24년 말까지 했던 이야기 다 요약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메인 화면에 박제해놨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이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